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예, 궁금한 점이 이제 역사를 가르치면서 힘든 점이 학생들이 이제 환원 세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일간 베스트를 되게 중독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시민 선생님께서는 그 일간 베스트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 1번과 2번이 이제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의 대결이라고 보셨는데, 그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한때 민주화 세력이었던 가령 이제 김지아 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한때 대통령이었던 MB라든지 아니면 이제 도지사였던 김문수라든지 한때는 민주화 세력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산업화 세력으로 이제 다시 재편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시민 선생님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해요. 혹시 또 유시민 선생님이 그런 걱정도 가능하다. 사람이 나이를 들어가면 따라서 이제 변하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우선 일베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집창촌을 다 없애는 추세인데 아직도 남아있는 데들이 좀 있죠. 외국 여행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유럽을 가면 도시가 우리하고는 다르잖아요. 거기는 구시가 오래된 골목도 있고 또 신시가지에서 이제 아우비스타운도 있고, 하여튼 그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발전해온 도시의 특성이 거의 다 남아 있습니다. 유럽은 전쟁으로 좀 부서지긴 했지만. 근데 이제 역 뒷골목에 가면 핍쇼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핍쇼요. 그러니까 뭐 여자들이 벚꽃 춤추고 이런 거 구멍 뚫어놓고 돈 내고 보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도 있어서 조심해야 되겠네요. 하여튼 그거를 홍등가라고 그러잖아요. 조명이 다 붉은색이에요. 그런 쪽으로 가면 그 구역이 딱 있어요. 그런 게 우리나라처럼 아무데나 룸살롱이니 뭐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유럽 도시는 가면 역 근처에 뒤쪽 블록에 그런 업소들이 모여있는 블록이 있어요. 도시계획을 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거를. 그래서 없애려고 그러는데 못 없애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쪽에 몰아놓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일베는 그런 거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이념적 홍등가 같은 그런 건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 각자 아무리 자기가 온순하고 교양 있는 사람이라도 마음속 어딘가에는 어둡고 추한 어떤 구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만으로 이상한 상상을 해본다든가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규정된 거라서. 그거를 없는 것처럼 말살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 일베를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 되게 좋다고 봐요, 저는. 이렇게는 절대 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거기를 가는 건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제 주변 사람들 자녀들 중에도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토론도 하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는 빠져나왔는데 어떻게 빠져나왔냐니까 국정원에서 돈을 댔다 그 얘기가 돌고 나서 그러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일베를 탈퇴를 하던데요. 그냥 거기 그냥 있으면 돼요. 있으면 되는 거고, 이제 밖으로 나서 막 나대면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어긋나게 업소를 다른 데 차린 거니까 그런 거는 폐쇄하고 못하게 하고, 길거리에 나와서 호객행위하고 이러면 잡아넣고 그렇게 하면 돼요. 개별적으로 문제가 생긴 데들은 법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냥 거기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좋다. 그냥 그거는 우리의 일부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추악한 어떤 면을 끊임없이 환기시켜주는 그런 공간으로 저는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을 막 건너뛰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정기 은퇴하신 손학규 전 대표께서는 2번을 건너뛴 분이에요. 원래 민주화 세력이었다가 정치를 시작할 때 1993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 그분이 그때 정말 멋이 있었거든요. 하나회 숙청을 하룻밤에 별을 50개를 날렸잖아요. 하룻밤에 별을 50개를 날렸어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은 죽었다 깨도 그거 못해요. 이 김영삼 대통령은 협객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에요. 협객이요. 뭐야!
군에서 하나회가 전부 인사안을 짜가지고 누구 승진하고 누구 보직하고 다 갖고 오니까 이거 누가 이거 만들었으니까 각하 뭐 군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이런 게 있어 누가 국군 통수권자인데 이래갖고 날린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천박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예, 그분이 성격이 그런 분이셔. 멋졌어요. 그리고 뭐 금융실명제 뭐 공직자 재산 등록 이런 것도 긴급 명령으로 탁 발표해놓고 수석비서관도 몰랐잖아요. 그 아침에 회의 소집해서 비서관들이 나오니까 놀랬지. 그때 인기가 하늘을 찌고 지지율이 90%가 넘었어요. 네, 그때 이제 이분이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화 세력에서 산업화 세력 쪽으로 건너간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 가서 이렇게 성공을 거두고 국민의 신망을 얻는 것을 보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은 거예요. 아, 나도 저로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간 게 심재철, 김문수, 이재호 뭐 이런 분들이 다 그거고 손학규 씨도 그 무렵이죠. 광명보 벌써 그때. 그렇게 한번 건너갔어요. 가서 거기서 성공했었어야 돼요. 저는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2007년 경선 때 나오시지 말고 거기서 그냥 하셨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5년 일찍 대통령이 됐을 거라고. 4대강은 없었어요. MB가 아까는 원로로 이제 앉아서 청계재단 하나 만들어서 잘 사셨을 거고,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5년 동안 엉망으로 하고 나면 그러면 약간 인텔리전트한 손학규 씨가 이어받아서 대통령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분이 야당으로 다시 건너오셨잖아요. 자기 있던 대로. 2번을 건너오면서 바지가 다 젖어버리신 거예요. 전 굉장히 인품도 훌륭하시고 이런 분인데 뭐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다른 분들은 이제 저쪽으로 건너간 분들이에요. 그리고 저기서 원래 저기 있다가 일로 건너온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뭐 독수리 오형제 그래서 이부영, 뭐 김영춘 이런 분들한테 한나라당에 몸담았지만 그분들은 원래 민주당을 하다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져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나라당하고 통합을 해서 거기 가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2004년도 대통령 탄핵 때 이쪽으로 다시 넘어온 분들이고 그런 분들인데 하여튼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저도 조심해야죠. 그게요, 제가 이 표현을 잘못했다고 욕 되게 먹고 지금도 온라인에는 제가 그 말 했다고 60이 넘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 지금도 돌아다니는데 제가 이제 그 말을 한 취지가 어떤 생물학적 퇴적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은 70이 돼도 청춘일 수 있죠. 그쵸? 그건 자기 생각이고 우리 몸은 계속 늙어가는 거예요. 20대 때부터. 저도 지금 머리카락 염색은 안 하지만 이렇게 빗을 때 보면 색치가 이제 생겼고요. 이도 뭐 임플란트 하는 것도 한두 개씩 생기고 뱃살도 처지고요. 눈 밑에 눈물 주머니도 생기고 거울에 딱 벗고 보면 볼품이 없거든요. 이제 더 옛날에도 볼품 없었지만 그게 좀 슬픈데 받아들여야 돼요. 껍데기만 늙겠어요? 안에도 늙죠. 그러니까 참 그런 게 제가 제일 많이 읽힌 책이 제 책 중에 제가 10몇 권의 책이 있는데 제일 많이 읽힌 책이 20대 때 쓴 책이에요. 거꾸로 읽는 세계사에. 슬프잖아요. 그렇지만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이제 더 나이가 들어가면 지적으로 더 퇴화할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더 버틸만 할 거라고 보고 10년 동안 열심히 책을 쓰자. 뭔가 주장도 하고 이런 책을 한 10년 쓰고 나서 이제 내가 더 늙으면 내 주장이 막 들어가 있는 책은 그만 써야 되겠다. 그때는 그냥 지적 긴장을 많이 하지 않고도 기능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군에 있는 수리조합의 역사 이런 거를 정리를 한다든가 어디 이제 우리 뭐 어느 제주도에 있는 무슨 관덕정의 유래에 대해서 새로 정리한다든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일도 의미 있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적 긴장을 많이 요하지 않고 창의성을 요구하지 않고 큰 창의성을 또 자기 주장을 넣지 않아도 되는 글쓰기 이런 것들도 있으리라고 봐요. 잘 판단해야 되겠죠. 제가 그때 헷갈려 해가지고 저도 만약 제 DNA 피질에 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울신경세포 시스템이 갑자기 무슨 이유로 약해져가지고 그때부터 동정심도 없고 사람 죽어도 내일 아닌데 뭐 그러고 뭐 국가가 잘못해서 뭐 막 애들이 막 단체로 막 죽어도 교통사고 났지 이러고 이런 사람 되면 곤란해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예, 뇌세포에 약간 개성이
좀 특별해서 그런 거예요. 남의 타인의 아픔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이유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물속에서 죽은 아이들의 동영상을 볼 때는 눈물이 안 나지만 32초 동안 눈 뜨고 있어서 흘리는 대통령의 눈물 흘리는 동영상을 보면 눈물이 나는 분들 좀 특이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절대 그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죠. 그리고 뇌세포는 쓰면 쓸수록 더 오래 지속된다고 그러니까 많이 느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열고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나도 느껴보려고 노력하고 이거 노력을 계속하면 명불용설이 일단 작용을 한대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쓰면 쓸수록 오래 쓴대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고 느낌의 문을 닫으면 내가 빨리 그렇게 되니까 많이 열고 많이 교감하고 많이 공감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좀 더 오래 내가 인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갑니다. 근데 제가 1번으로 가는 거는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것보다 더 가능성이 희박해요. 마지막으로 한 분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한때 민주화 세력이었던 가령 이제 김지아 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한때 대통령이었던 MB라든지 아니면 이제 도지사였던 김문수라든지 한때는 민주화 세력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산업화 세력으로 다시 재편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시민 선생님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해요. 혹시 또 유시민 선생님이 이제 도시가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거기는 구시가 오래된 골목도 있고 또 신시가지에서 이제 오피스타운도 있고 하여튼 그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발전해온 도시의 특성이 거의 다 남아 있습니다. 유럽은 전쟁으로 좀 부서지긴 했지만. 근데 이제 역 뒷골목에 가면 핍쇼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핍쇼요. 그러니까 뭐 여자들이 벚꽃 춤추고 이런 거 구멍 뚫어놓고 돈 내고 보는 거예요.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예. 예, 궁금한 점이 이제 역사를 가르치면서 힘든 점이 학생들이 이제 이제 환원 세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일간 베스트를 되게 중독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유시민 선생님께서는 그 일간 베스트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 1번과 2번이 이제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의 이렇게 대결이라고 보셨는데 네, 그런 걱정도 가능하다는데 사람이 나이를 들어가에 따라서 이제 변하는 게 아닌지 네,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네. 우선 일베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집창촌을 다 없애는 추세인데 아직도 남아있는 데들이 좀 있죠. 외국 여행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유럽을 가면 여기 학생들도 있어서 조심해야 되겠네요. 하여튼 그거를 홍등가라고 그러잖아요. 조명이 다 붉은색이에요. 그런 쪽으로 가면. 그 구역이 딱 있어요. 그런 게 우리나라처럼 아무데나 룸살롱이니 뭐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유럽 도시는 가면 역 근처에 뒤쪽 블록에 그런 업소들이 모여있는 블록이 있어요. 도시계획을 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기 싫어하는 거 되게 유럽 도시는 가면 역 근처에 뒤쪽 블록에 그런 업소들이 모여있는 블록이 있어요. 도시계획을 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거를. 그래서 없애려고 그러는데 못 없애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쪽에 몰아놓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일베는 그런 거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이념적 홍등가 같은 그런 건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 각자 아무리 자기가 온순하고 교양 있는 사람이라도 마음속 어딘가에는 어둡고 추한 어떤 구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만으로 이상한 상상을 해본다든가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규정된 거라서. 그거를 없는 것처럼 말살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 일베를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 되게 좋다고 봐요. 저는. 아, 이렇게는 절대 되지 말아야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거기를 가는 건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제 주변 사람들 자녀들 중에도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토론도 하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는 빠져나왔는데 어떻게 빠져나왔냐니까 국정원에서 돈을 댔다 그 얘기가 돌고 나서 그러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일베를 탈퇴를 하던데요. 그냥 거기 그냥 있으면 돼요. 있으면 되는 거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막 나대면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어긋나게 업소를 다른 데 차린 거니까 그런 거는 폐쇄하고 못하게 하고 길거리에 나와서 호객행위하고 이러면 잡아넣고 그렇게 하면 돼요. 개별적으로 문제가 생긴 데들은 법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냥 거기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좋다. 그냥 그거는 우리의 일부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추악한 어떤 면을 끊임없이 환기시켜주는 그런 이제 표현이 많은지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우선 일베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집창촌을 다 없애는 추세인데 아직도 남아있는 데들이 좀 있죠. 외국 여행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유럽을 가면 도시가 우리하고는 다르잖아요. 거기는 구시가 오래된 골목도 있고 또 신시가지에서 이제 오피스타운도 있고 하여튼 그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발전해온 도시의 특성이 거의 다 남아 있습니다. 유럽은 전쟁으로 좀 부서지긴 했지만 근데 이제 역 뒷골목에 가면 핍쇼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핍쇼요. 그러니까 뭐 여자들이 벗고 춤추고 이런 거 구멍 뚫어놓고 돈 내고 보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도 있어서 조심해야 되겠죠. 하여튼 그거를 홍등가라고 그러잖아요. 조명이 다 붉은색이에요. 그런 쪽으로 가면. 그 구역이 딱 있어요. 그런 게 우리나라처럼 아무데나 룸살롱이니 뭐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공간으로 저는 인식을 합니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을 막 건너뛰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정기 은퇴하신 손학규 전 대표께서는 2번을 건너뛴 분이에요. 원래 민주화 세력이었다가 정치를 시작할 때 1993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 그분이 그때 정말 멋이 있었거든요. 하나회 숙청을 하룻밤에 별을 50개를 날렸잖아요. 하룻밤에 별을 50개를 날렸어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은 죽었다 깨도 그거 못해요. 이 김영삼 대통령은 협객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에요. 협객이요. 뭐야! 군에서 하나회가 전부 인사안을 짜가지고 누구 승진하고 누구 보직하고 다 갖고 오니까 이거 누가 이거 만들었으니까 각하 뭐 군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기 뭐 이런 게 있어 누가 국군 통수권자인데 이래갖고 날린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천박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이제 역사를 가르치면서 힘든 점이 학생들이 이제 환원 세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일간 베스트를 되게 중독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시민 선생님께서는 그 일간 베스트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 1번과 2번이 이제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의 대결이라고 보셨는데 그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한때 민주화 세력이었던 가령 이제 김지아 시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한때 대통령이었던 MB라든지 아니면 이제 도지사였던 김문수라든지 한때는 민주화 세력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산업화 세력으로 이제 다시 재편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시민 선생님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해요. 혹시 또 유시민 선생님이 그런 걱정도 가능하다.